폈죠? 쥐어보세요. 쥐어보면 둥글죠? 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죠? 둥글고 하늘이 음양의 기운이 돌죠? 그죠? 빙글빙글 돌면서 자, 앞에 양이죠? 뒤에 음이죠? 그래서 양과 음이 빙글빙글 돌면서 만물을 쭉쭉 자라나게 해주죠? 펼신자, 그게 펼신자입니다. 만물을 쭉쭉 펴지게 해주고 그게 바로 뭐냐면 곤이라고 한 땅입니다. 만물을 쭉쭉 펴주게 하는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해와 별과 달리 이게 뭐냐면 신이에요. 그래서 쭉 펴주는데 쭉 폈더니 손가락이 몇 개? 5개. 오행이죠. 우리가 봄, 자 이거 놔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중앙 토입니다. 이걸 왜 토로 보느냐 하면은 자 다 여기로 모이죠. 누구한테 모여요? 엄지한테 모이죠. 어떻게 엄지한테 모이냐? 그럼 해보세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해보세요. 지네끼리만 갖다 뻣뻣하게 만나죠. 이렇게 가보세요. 근데 무조건 여기로만 하면 다 숙이죠. 세 번째, 5번째 이렇게 되죠. 지네끼리만 그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다 모이는 건 엄지손가락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거를 토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토가 되고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달에 봄 하면은 몇 개월씩 있던가요? 손가락 마디 몇 개예요, 이거? 세 번째도 몇 개? 그 다음 몇 개? 이제 보니까 그렇죠. 처음 봤죠? 자기 몸을 저렇게 모르면서 엉뚱한 밖에는 왜 찾아다녀요, 그죠? 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럼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해서 중앙토에서 쫙 펼쳐지는 거죠. 양과 음이 그저 빙글빙글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쭉 펼쳐지고 요거 그대로 합쳐보세요. 두 손. 그래서 참 1년 12달 이미 됐죠? 두 손 합쳐지면은 그야말로 10개로 다 되죠. 손가락 10. 다 펼쳐지죠. 그 10개를 다 펼친 것이 뭐냐면은 1년 12달에 24개월이죠. 참 24절기. 24절기라고 하는 건 양을 표현한다 그랬죠. 태양력.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손가락의 마디가 몇 개? 2개. 2개 다 합치면 몇 마디? 24마디죠. 24절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속에 뭐가 있더라? 우주의 이치가 있다. 그래서 옛날 나오는 그 비서 중에 하나 황제 음부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그게 우주 제호수라. 우주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모든 만물의 바탕이 되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넓게 써놓고 이렇게 해서 바탕제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썼네. 올라갔죠? 바탕이라고 할 때 밑에서 요렇게 가요. 이렇게 모든 것이 쫙 펼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어디서부터 싹 튼다? 거봐.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가 항상 모든 거 생각할 때 어디에다가 태극도에다 맞추라 그랬습니다. 열부터 시까지 쫙 펼쳐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싹 난다? 땅 속에 있던 것이 그죠? 봄에서 여기서부터 싹 터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치가 우리가 방향을 처음에 되겠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영 공부하는데 평생 헤매게 돼요. 여지껏 헤매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방향이 헷갈려서 그럽니다. 왜? 맨날 무슨 방향 배워가지고 이 방향을 배웠는데 우리 몸속에 모든 뜻글자와 소리글자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을 잘 찾아야 돼요. 방향 못 찾으면 평생 헤매게 됩니다. 자, 아까 이렇게 해서 형성자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허신의 설문의자로 들어가서 이제 의미가 조금 보일 겁니다. 개의류 상형이라 그러면서 모든 무리의 상과 형에 의거하여서 이렇게 되죠. 의거하였으므로 바로 이것이 바로 글자의 부모가 되는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문이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다가 소리와 또 형체가 서로 붙여졌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자라고 하는 것이다.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과 소리, 다시 말해서 회의와 바로 형성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냐, 문이 글자 속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물상의 근본이라 그랬죠. 물건이 되는 모든 상의 근본이 되고, 그다음 상이라는 속에는 상형 개념까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는 문의 자식이 되니까 문이 뭐 한 거예요? 새끼 칠 자자입니다. 새끼 쳐서 새끼만 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젖먹여 길러야 되는 거죠. 유자입니다. 새끼 치고 젖먹여 길려서 그 다음에 또 점점점 또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는 거죠. 그래 점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죠. 벌써 이미 글자 자라고 하는 속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낳았으면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죠.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뜻하게 먹여서 입히는 거죠. 먹여서 길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양육한다 그러죠. 양육하는 거에서 그치나요? 또 교육까지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교육은 이제 국가 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자라 이 소리죠.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한자에는 한문이라 우리가 이제 다 통틀어서 글자 낱글자다 그러면 한문보다는 한자라 얘기하겠죠. 왜 자 속에는 이미 문이 포함이 되니까. 그죠? 문이 채라면은 자는 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낱글자를 표현할 땐 대체로 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적인 그냥 큰 문장을 표현할 때는 대체로 한문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한 낱글자를 한문이라고 쓴다고 해서 틀리나요? 문이 새끼치고 뭐 그다음에 젖먹여서 어떻게 돼요? 차를 낳는 거니까 서로 간에 다 통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것도 그리오 이것도 자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라고 하냐? 서라는 걸 표현해요. 서라는 건 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글서 그래요. 근데 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장이라는 의미도 되고 서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역사책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 보세요. 저죽백이라 그랬으면 저자는 나타낼 저자죠. 우리 저자라고 하는 거죠. 그 죽과 백. 옛날에 지금 종이가 있었던 시절 이전에는 그죠? 종이는 그 한나라 때 나오는 거니까요. 그전에는 대나무 쪼갠 거나 그죠? 죽간이나 목간입니다. 죽간이나 목간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비단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래서 비단에다가 덧붙인 것, 비단에다 쓴 것을 뭐라고 한다? 설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그 우리가 글씨를 쭉 글씨를 쓴 거죠. 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쭉 쓴 것을 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 구체적으로 이제 쭉 문장을 써놓은 것을 바로 서인데 여러분들이 글 공부를 하죠. 글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바로 글 공부를 이렇게 씁니다. 글 공부하는 거죠. 그럼 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문과 자를 공부하는 것이 글 공부가 되는 거죠. 글 공부하는 방법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몰랐죠, 그동안에. 자, 분율자입니다. 자, 분율이랑 아까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잡는다라는 뜻이죠. 붓대롱이 있죠. 붓대롱 끝에 뭐냐면은 붓털이 있죠. 이게 분율입니다. 그러면은 붓이라고 쓰는 말 그 속에는 뭐냐 쓴다라는 소리가 있죠. 글이라고 하는 건 뭐 해봐야 된다? 써야 된다. 밑에 있는 글자는 가로 왈자입니다. 그죠? 글 공부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쓰고 읽고. 쓰고 읽고예요. 특히도 소리 글자가 아닌 이 뜻 글자를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요. 글씨를 안 써보면은 머릿속으로는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글자를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써봐라 그러면은 가물가물해요. 그나마 제가 좀 잘 쓰는 이유는 글자의 뜻을 알고 파자의 의미를 아니까 아 이렇게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잊어버려도 조금 있으면 생각나는데 안 그러면은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쓰시는 분들 많고 그분들은 빼놓고요. 내가 이제 한문을 겨우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방구에 가셔서 한자 공책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10칸짜리가 있고 8칸짜리가 있을 겁니다. 눈이 나쁘신 분들은 8칸짜리 사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로 쓰느냐? 볼펜으로 쓰지 마세요. 글자가 굴러가가지고 글자가 안 이쁘게 됩니다. 연필로도 쓰지 마세요. 특히 샤프 쓰지 마세요. 샤프는 잘 부러집니다. 글이라고 하는 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점은 마지막에 찍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물수자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려야 되죠? 점하고 그 다음에 삐치고 하는 요 획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 요렇게 좀 힘을 주셔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려면 뭐가 필요하면 사비연필이 아주 좋습니다. 사비연필 굵게 사비연필이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쓰는 거 있죠?
사비연필로 글씨를 쓰시면 아주 글씨도 이뻐져요. 그러니까 항상 강약 주는 거. 그럼 요거는 선생님 요 책 가지고는 잘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석봉 천자문이나 뭐 누구 뭐 왕이지체나 뭐 하나 찾아가지고 글씨를 흉내 내시면 돼요. 그러면 아 어디에 강약이 들어간다. 한자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요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점은 맨 마지막에 요거입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글씨 쓰는 연습은 안 한다 그랬죠. 글씨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한문 노트를 사서 사비 연필로 쓰세요. 오늘 이런 거 배웠다 그러면 한번 쭉 한번 노트에다 별도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자 글자에 전부 다입니다. 이게 문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해서 컴퓨터 나왔다고 해서 컴퓨터 이렇게 화면 만들고 또 자판 어떻게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를 갖다가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써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주 문자. 이제 여기서는 문자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전주 문자와 가차 문자입니다. 전이라고 할 때 이 전자는 구를 전자예요. 글자를 한번 뒹굴어 봐요. 여우가 뭐 몇 년 모아가지고 빙그르르 돌면 사람 된다고 하지만 한번 빙그르르 돌려보고 빙그르르 돌린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치를 한번 따져보라라는 거죠. 맛본다라고 할 때 손가락으로 맛보니까 맛보는 거지만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빙그르르 돌려보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다 물을 대라 이 소리입니다. 물 댈 주자죠. 물 댄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논에다가 또 뭘 더 심고 더 자라게 하려면 논 물을 대는 거죠. 이런 방식 더 보태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대표적으로 허신은 고자하고 노자를 썼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고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보면은 허신의 설문의자를 찾아온 고는 노야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노라.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보면은 자 노라는 글자를 찾아보면 또 뭐라고 돼 있느냐 고야라 이렇게 썼어요. 미쳐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 그럼 왜 고가 노냐? 고자를 여러분들이 상고할 고가 되는 겁니다. 상고한다, 생각한다, 깊이 고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글자 몰라도 모르면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자,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온갖 풍상을 다 겪다 보면은 함부로 행동 못하죠. 두루두루 살피게 됩니다. 그럼 온갖 풍상을 다 겪었더니 이제 뭐 좀 알만 했더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늙었더라. 이런저런 천지자연의 이치 1부터 10까지 펼쳐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서로 만나는 이치 어떻게 만나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봤더니 아, 머리도 이끌이끌 요즘에 뭐 영양 좋으니까 허리 구부러져 어쨌든 늙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살필 고자를 뭐냐면은 늙을 노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또 뭐냐 고라 그 늙었는데 철들자 뭐라 그랬어요? 악령나요? 철들자 죽죠. 이제 철 좀 들을만 했더니 그래서 아이 우리 부모님 좀 이제 좀 아이 자식 좀 속았어 이거 우리 부모님 좀 제대로 하실까 싶었더니 금방 돌아가셔서 얼마나 또 섭섭한지 그죠? 그래서 고를 뭐라고 쓰느냐? 죽은 아비 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맨날 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고, 현고, 아무개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로 속에는 이미 죽는다 여기까지도 담겨있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노자를 썼더니 그죠? 노자를 썼더니 고야라 이렇게 늙을 노자인데 그죠? 늙을 노자를 살필 고자로 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 그 대신에 그 다음에 로에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보면은 자 늙긴 늙었더라도 참 지혜로우신 분을 흔히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노성인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매우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대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원로 개념 그죠? 원로 개념도 있고 가장 원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늙긴 늙었지만은 항상 그죠? 그동안에 온갖 풍상을 겪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두루 살필 줄 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써놓고 살필 고라고도 해석을 하고 고자를 써놓고 늙을 고라고도 이렇게 해석한다 이 소리. 이게 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유명한 전주 문자가 있죠. 여러분들 매우 잘 아는 바로 이거 있죠.
이게 원 글자가 뭐냐? 악기, 악자예요. 그죠? 악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북인데요. 그 북은 그냥 치기에는 바닥하고 두들기니까 위에 나무 대 위에다 올려놓죠. 나무 대에다가 가운데가 뭘로 돼 있느냐면은 그 하얀 그 소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죠. 흰 백자가 됩니다. 그리고 작을 여자. 작을 여자는 북이라는 건 큰 북도 있고 작은 북도 있고 또 작은 북을 또 여러 개 매달은 그런 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형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북입니다. 북이 이름하여서 악기의 대표적이다. 그래서 악기, 악 이렇게 쓰는 거죠. 악기 악자인데 악기를 두들긴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슬플 때보다도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대체로 즐거울 때죠. 그러니까 즐거울 악자가 되죠. 악기 악자는 또 당연히 음악 악자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악기를 즐거운 마음에 연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흐뭇해지죠. 이런 때 뭐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할 때는. 좋아할 요가 돼요. 그죠? 좋아할 요. 그러니까 즐거울 락, 좋아할 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 마음이 흐뭇해지면 산에 가서도 산도 아름답게 보이고 물도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요산, 요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낙산, 낙수 내 마음이 즐겁지 못한데 어떻게 이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산, 요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설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전주문자에 해당되겠죠. 마음이 기쁘니까 일단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열이라고도 읽고 달랠 새로도 읽는 것이 전부 다가 전주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차라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날의 가차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은 외국어 표기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죠? 외국어 표기에 보면은 코카콜라 소리 비슷하니까 가구가락 이렇게 쓰죠. 크고 컬러에서 코카콜라 비슷하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써놓고 실제적으로 보면 코카콜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를 가짜 있고 아유 입에 좋고 그 다음에 그죠? 즐거워서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런 막 그 다음에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면 뭐 금덕기 뭐 이렇게 쓰나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들이 전부 다 가차입니다. 가차인데 가차를 이제 특히도 중국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가차 문자 잘 써야 될 겁니다. 이거 잘 빌려다 쓰는 사람은 어떠냐면 중국 문화를 그만큼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 문화 잘 알면 돼. 특히 음양 오행의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쓰면은 이 사람들이 이 상표만 보고도 아 저거 사 먹을지 말을지 기본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도 있고요. 자, 허신이 얘기했을 때는 아직은 이런 영어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차 문자를 이를테면 이걸로 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영이라고 써놓고 뭘로 의미를 하냐면 이건 서경에 나오는데요. 서경에 자 이렇게 해서 착하다라고 영자를 써놓고 신령스럽다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장자를 보면 여러분들 길이장자죠. 길이장자는 원래가 자 길이를 나타낸 장자가 이렇게 씁니다. 어른 장자를 쓰는데 장자를 써놓고 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많이 쓰죠. 길장. 그죠? 길이가 얼마일 때 요렇게 보다도 요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요렇게도 많이 씁니다. 일단 명령할 영자가 되죠. 원래 명령하다라고 하는 명령할 영자를 보시면은 이재금자에다가 사람이 모일 집자에 이거는 실은 모였다라는 뜻인데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은 무릎 꿇을 절자예요. 흔히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병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병부 부적 부자에다가요 절. 다시 말해서 병부절이라 여러분들 부적이라는 건 잘 알죠?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다 뭐 이것저것 써놓고 뭐 볼 빌기는 하는 건데 병부의 부라 원래 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도 옛거에서 나온 건데 부절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부절은 종이가 있기 이전 시절에는 우리가 주간에다 쓴다 그랬죠. 주간에다 쓰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무슨 계약을 하거나 명령서를 작성을 할 때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 명령서를 갖고 온 사람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도 자 옛날에 큰 군사 대군은 누가 움직이냐면 천자의 명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죠. 군주의 명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멋대로 저쪽 병사를 활용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명령서를 조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도장 있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우리가 주간이나 목간에다 글을 뭐라고 쓰죠. 쓰고 반절 딱 쪼개 갔죠.
반절 딱 쪼개서 요거 나중에 맞춰보면은 문서가 서로 맞으면 이거 틀림없는 명령서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도 여전히 쓰죠. 집 계약서 뭐 쓰고 할 때 꼭 도장 뭐 제가 구청에서 뭐 할 때도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찍죠. 요즘에 요거 위조하기 아주 쉬운데 그죠?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간이잖아요. 그죠? 주간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 인자에다가 헤아릴 촌자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딱 맞춰보면 그래 맞다 이거죠. 그 명에 어떻게 되느냐 부절. 살을 백자에다 무릎 꿇이고 그죠? 이렇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서로 무릎 꿇여서 따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이것이 절입니다. 절도 있다라는 이런 뜻인데 마리절이라고도 쓰고 그 명에 의해서 절도 있게 따른다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영자도 바로 뭐냐면 그 명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다 모두 모여서 무릎 꿇는다. 다시 말해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뜻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윗사람이 내린 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금 영자, 명령할 영자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명이 또 이제 이치에 또 합당하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참 모습이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다울 영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옛날에 대통령의 자식을 영예, 영식 뭐 이렇게 쓰는 것이 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죠. 그것이 다 가차 문자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라고 써놓고 너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보통 너여라고 쓸 때는 물수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굳이 이거 안 쓰고 그냥 너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상대의 개념. 왜냐하면 여라는 것은 음의 개념이죠. 양이 있으면 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집 여자를 쓰고 내가, 너너의 보다 이런 문장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차더라. 이것이 자 뜻글자를 이루고 있는 한자를 한문을 이루고 있는 한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 시원을 밝히는 육서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서라는 것이 되고 바로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기존에 있었던 뜻글자를 해석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갖고는 정확한 뜻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주역의 기본적인 8개의 이치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럼 어쨌든 글자 구경은 이렇게 썼는데 글자에 아까 우리가 흔히 이동안에 많이 썼던 간머리다, 민간머리다, 제방변이다, 책받침변이다 이건 좀 알고 넘어가야 되죠. 이제 좀 정리할 것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버릴 것 버리고 그는 그대로 알아두면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해서 오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는 아까 해서 체불용법칙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가 되는 동그라미는 쓰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는 쓰지 않고 동그라미도 네모, 네모도 네모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뜻글자인 한자는 기본적인 글의 꼴이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네모난 형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도 한글도 바로 한자에서 기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글 자체도 네모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글자와 뜻글자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한문과 한글과 한자는 서로 간에 체용표리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가 체가 된다. 그럼 한자의 기본적인 그 글자의 형성 과정이나 등등이 자 한자가 체라면은 한글은 바로 소리예요. 실제적으로 중국 발음의 원 글자나 소리나 우리 글자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겉을 이룬다. 그러면 한글이 겉의 껍질이라 그러면은 속에 기본적인 이치를 갖추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용표리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제대로 알려면은 한문을 모르면은 우리말 이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서로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자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어리석은 일들이 되고 그래서 체용표리 관계를 이루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래 한자나 한문은 기본적인 글자의 형태가 네모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글자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저 무지한 백성들, 어린애들, 그죠? 이거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 글자 모양을 얘기하는데 한 글자 속에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야, 그 글자는 이 글자의 머리에 있다. 이게 머리죠? 밑에, 위에 머리랑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뭐예요? 팔이 되죠? 여기는 양쪽 팔이 돼야 되는데 팔이라는 소리는 안 하고 변, 가변자를 씁니다. 자, 변이라라는 말, 이제 변자는 이변입니다. 변이 되고 또 네모나니까 우리가 무슨 방향이다 라고 해서 방 개념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머리 개념을 또 뭐냐면은 부 개념으로도 어떤 때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전체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체는 네,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몸. 몸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몸이냐면은, 큰 입구 몸 이런 말이 있었나요? 큰 입구 몸. 또 머리 그럼 아까 얘기했던 간머리. 간머리 그랬더니 뾰족한 것이 없는 민간머리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아는 것도 책받침변. 책받침변. 또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해서 재방변. 그죠? 재방변이라는 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아, 우부방, 좌부방. 네. 우부방, 좌부방. 또 발? 무슨 발? 네, 불화발. 자, 이런 표현들은 바로 뭐냐면은, 자, 부수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해부한다 라는 뜻이에요. 글자를 해부했을 때, 자, 옆에 있는 요 글자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지금 내내 대답하신 분들. 이 글자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쫙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쪽? 이쪽? 그럼 오른쪽이죠? 그죠? 아, 이걸 표현하는 것도 이미 세상의 기준은 나를 보고 다 표현했구나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 이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이다. 어쨌든 이걸 우부방 그래요. 그죠? 그럼 이 글자부터 이렇게 부수죠. 글자에 우부방인데, 이 글자부터 설명을 해두고 해야 되네. 우부방이니까 이걸 제가 글자로 그대로 한자로 쓰면은 우, 부, 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부방 하나 하려면 또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문육자에 보면은 이건 뭐라 그래요? 네, 좌부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쓸게요. 자, 좌부방입니다. 부자 무슨 부자예요? 말은 열심히 해놓고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이 글자는 언덕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면 산동성 곡부라고 할 때 바로 이 부자예요. 그럼 그 곡부라고 하는 부는 뭐냐? 여기 밑에도 보니까 열십이 있네요. 그죠? 그죠? 열십이 있으면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제일 꼭대기죠. 이제 완성밖에 또 몰라.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하네. 열십의 위에다 들어가니까 꼭대기죠. 열십의 꼭대기. 그죠?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단졌다 이 소리예요. 부 개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언덕한이라고 할 때 안자. 그죠? 여기도 열십자 들어가죠? 이건 다 뭘 기준으로 하면 항상 뭐든 가장 여러분들이 산 높이를 표현할 때 뭐라 하죠? 해발고도 몇 미터라고 하죠? 그럼 항상 기준점이 뭐예요? 준이라고 할 때 준도 물이죠? 준할 때. 그죠? 이 기준할 때 기준점입니다. 그죠? 가장 높은 물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언덕이죠? 이게 육지죠? 그 육지 할 때도 땅이 거듭거듭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죠? 그죠? 이게 땅입니다. 땅이라고, 그 물을 기준으로 볼 땐 다 언덕이죠? 언덕 한자가 이렇게 되고 위에서 그래서 산도 있는 것이 되고, 부라고 하는 것도 요 위에 높은 곳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부라고 쓰는 요 말들은 대체로 해안까지 엮이겠구나. 그죠? 해안가와 멀지 않겠구나. 이거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만 정확하게 뜻 표기가 돼 있으면은 요즘에 한자를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어느 지명을 이렇게 보면은 여행 다니다가도 아, 여기 뭐였겠구나 대략은 짐작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다 없애버렸죠. 자, 우부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좌부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좌부, 여기가 언덕이죠.
이 글자의 이쪽은 뭐라는 소리예요? 물 있는 것이, 그죠? 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글자로 이렇게 보았을 때, 자, 어쨌든 간에 언덕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되고, 그럼 요거는 뭐냐? 이거는 우부방이냐? 글자가 똑같다고 그래서요. 이쪽은 왼쪽에 있으니까 좌부방 해놓고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우부방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역시 해석이 안 돼요. 그죠? 글자는 다만 왼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되지만은 언덕이 있는 곳이 되고 흙으로 높이 쌓여 올려졌다. 그럼 이쪽은 물이다라는 거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한쪽은.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이런 글자가 나올까요? 글자도 항상 우리가 남향이 위가 되는 거죠. 글자가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여기는 글자 속에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저 글자는 뭐냐 이렇게 표현했다면 큰일 나. 뭔 소리인지 몰라요. 설립자죠. 그 다음에 입구자입니다. 땅 위에다가 곳곳이 이것저것 나누는 땅인데 언덕 개념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저 글자는 고을읍자입니다. 고을이다라고 하는 건 역시 언덕구자. 이 고을이나 언덕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물에서 사는 게 아니죠. 다 언덕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구라고 할 때 이 구자도 사람이 많은 고을 개념을 표현하는데요. 그 고을에는 뭐가 있던가요? 여기에 관청이 있고 저기에 저작거리가 있고 이것저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따게 본다 이 소리입니다. 지역이란 뜻도 되고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부분이라고 쓸 때 글자 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시장이 있고 저기는 관공서가 있고 저기는 귀족들 집안이 있고 이쪽은 저 일반 평민들 집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부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예요? 읍방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글자 옆에 있는 이 글자가 들어갈 때는 고을읍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좌부방 우부방이라 라고 하는 건 글자의 왼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좌부방이요. 오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부방 그랬는데 우부방의 우부는 손에 났죠 글자가. 나는 원래 고을읍자인데 얘가 지금 얘는 내 이름을 좀 제대로 좀 불러주시오 라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보셔야 뜻글자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입구 몸 그랬죠. 무슨 소리냐면은 그래서 왜냐면 이거 부의 글자 날체 자체를 전부 다 해석을 했더니 그 중에서 그럼 제일 으뜸가는 뜻이 뭐냐 이 소리예요. 아까 글자는 허신이 뭐냐면 소리와 형체가 서로 섞여가지고 자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 많은 글자를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전을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이 소리. 그래서 이거를 글자를 분류 해가지고 사전을 만든 겁니다. 그죠? 말사전, 자전을 만들고 이전에 이하라는 글자가 사전도 있었지만은 바로 이 글자의 대표적인 뜻을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머리 글자로 삼고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찾아가지고 아까 자, 요 글자를 찾는데 이게 대체로 뭔 놈의 글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은 그럼 이 글자의 대표 주자는 누구더라? 어느 큰 고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죠? 이렇게 쪼개진 땅들이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쪼갤 부자도 돼요. 그죠? 해부한다라고 할 때 이 글자 쓰죠. 낱낱이. 그러니까 요 글자로 찾아갑니다. 다행히 저 옥편에 보면 앞뒤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잘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요게 있고 밑에 또 어떤 경우는 또 요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죠? 이제 분명히. 그러면 하나는 언덕부자로 쓰인 글자고 하나는 고을읍자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언덕부인지 고을읍자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막 고생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먼저 요거부터 찾았으면 참 괜찮은데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찾았다.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찾아서 갔더니 아무리 봐도 팔획이 없네요. 그 자전이 조금 친절하다면은 여기로 가보시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 만약에 없었다 그럼 다시 고을읍방에 들어가서 그죠? 고을읍자에 들어가서 다시 요 획수만큼 찾아가면 이 글자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선생님 일일이 자전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절대로 자전 가까이다 두지 마세요. 이거 찾는데 시간 무지무지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리키는 선생의 뜻에 따라서 쭉 들어오세요. 그리고 요즘에 자전이 거의 또 부수라는 게 그다지 의미 없는 게 여러분들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죠. 네이버 검색기에 보면 필기 인식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자를 잘 모르면 그냥 적당히 그리면 돼요. 그죠? 그리면 어떻게 가장 가까운 글자가 하나 탁 뜰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돼요. 그죠?
이전보다도 공부하는데 엄청 쉬워졌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모르고 어떻게 됐냐. 이 정체자를 간체자로 바꿔놓고 이거는 뭐예요? 소리 글자도 아니고 뜻 글자도 아니요. 그죠?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글자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게 방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입구 몸 그랬죠? 입구는 이거죠? 큰 입구 몸 나라국자를 써놓고요. 이걸 큰 입구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골치 아프죠? 자, 바깥에 이게 작은 입구, 큰 입구. 뭐 개구리 입 이렇게 되나요? 자, 이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국자를 잘 보시면은 혹혹자입니다. 혹, 내 땅을, 일이라고는 땅을 지킨다라는 거죠. 땅을 지키는데 혹 누가 침범해 올까봐 뭐를 들고? 창을 들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도 못 믿어서 저 국경선을 에워싸는 거죠. 우리 철조망 들어오고 군인들이 쭉 지키는. 그래서 큰 입구 몸 하면은 몸, 얘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내가 큰 입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시대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붓글씨로 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글씨 좀 틀리게 써도 상관없는데 요즘엔 내가 오늘 큰 입구 몸을 배웠는데 이거를 타이핑을 하고 싶어요. 내 블로그에다 올리고 싶어요. 몸을 어떻게 찾아요? 몸자 해서 찾아봤더니 안 보여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위라고 하는 글자에 들어가면 됩니다. 애울 위자예요. 빙글빙글 둘러쌌다라는 애울 위자. 다만 요 글자가 뭐냐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 해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큰 입구 몸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애울 위. 간머리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죠? 집이죠? 집에 지붕이 되고 굴뚝이 되니까 집에 표상되니까 이거는 얘는 집면자입니다. 그다음 민간머리 역시 왜냐면 요렇게 이게 다 부수다 이 소리죠. 민간머리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꼭 덮어놓은 거. 여러분들 무덤총 할 때 흑토자를 써놓고 요렇게 쓸 거죠. 자, 요렇게 쓰죠. 총재 할 때도 요렇게 씁니다. 그죠? 위에 요렇게 해서 얘는 뭐냐면 덮었다라는 덮을 멱자입니다. 덮을 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책멱 덮을 멱자예요. 그 다음에 책받침변. 책받침이 뭔가요? 책받침 아크릴판 맞죠? 이게 언제 때 나온 글자인데 옛날에 노트 필기 쓰는데 옛날에 책받침이라는 게 필요 없죠? 연필로 쓰던 시절이 아니죠? 붓으로 쓰죠? 그럼 얘네들 이때 책받침 뭐예요? 왜 자기 말도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 말도 모르 한문을 공부하면 자기 말을 정확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옛날 책이 이렇게 놓고 쓰려면은 허리 아프잖아요. 그죠? 고개 숙이다 보면 글 한참 읽다 보면 가물가물하고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똑바로 읽고 쓰라고 뭘 둔다? 한자라면 독서대라고 하는 거죠. 독서대가 책받침이야 이게. 그죠? 독서대 이게 책받침입니다. 그죠? 책받쳤지 공책받침이라 그랬어요. 그죠? 책받침. 자기 말도 모르잖아요. 그죠? 책받침. 책을 받쳐서 읽는 것이다. 책받침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글자 속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왼쪽도 들어가고 아래쪽도 들어가니까 가 쪽으로 쭉 돌렸다 해서 책받침 변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책받침 변 그랬더니 또 뭐가 있냐? 민책받침 변이 있죠. 자, 조정이라고 할 때 조정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걸 민책받침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받침변은 책받침변이 아니라 요 글자를 잘 헤아려보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발족자 있죠? 발족자 위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쉬엄쉬엄 가다 힘들면은 조금씩 쉬었다가 공부도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외워서 어디 시험 볼 일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민책받침변이라고 하는 그냥 걸음이 길게 늘어지나 천천히 걷는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책받침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게 걸을 인자입니다. 이런 뜻을 봐야 글자가 뭔가를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우부방, 좌부방 표현했죠. 그 다음에 불화발이라고 했더니 요즘에 참 멋진 표현들이에요. 네, 요즘에 가스불이 이렇잖아요. 그죠? 불화발, 불화자는 이렇게 됩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고 염상하는 것이 되고 불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위로 타오르는 요 불인데 자, 이 불이 마치 밑으로 이렇게 글자가 발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우리가 세조라고 할 때 세조를 이렇게 쓰죠. 뭐 새가 불타요?
불화발 불화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새는 위로 쭉 올라가는 거. 이거 새의 발의 모양이에요. 그죠? 새의 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이렇게 가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데 불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불화. 이건 불화발입니다. 불화가 밑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화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맨 밑으로 들어가 있는 이 점의 모양을 불화발이라 한다. 불화발처럼 쓰이는 경우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글 숙자가 있죠. 열자. 열자나 또 그 다음에 이글 숙자에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불꽃의 모양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전체 네모난 글자 가운데서 맨 아래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살물자? 살물자는 이게 이글 숙자. 살물 자자해도 돼.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글자 속에서 그 부수, 대표적인 그 글자를 대표하는 글자, 머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확인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뭘 알아야 된다? 본래의 뜻, 그죠? 본래의 자기 뜻을 알으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이제 공부에 한 걸음 하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은 뜻글자를 이해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과 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죠. 아까 여러분들 나왔던 글자 가운데 달랠새, 기쁠열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이른바 우리 태극기에 쓰이는 8개 가운데 4개가 쓰였죠. 그러니까 이 음양 태극도와 그다음에 8개에 대해서 당분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뭘 하든지 간에 가서 들어가서 보태서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천간과 지지 있죠. 24절기. 그러니까 이 천간과 지지 24절기까지를 쭉 공부를 해야 그다음 비로소 천지현황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